문제다른 신혜손입니다. 2024년 2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던노베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세 가지 여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세 가지 여건은 기시주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술적 특성, 두 번째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세 번째가 주체들의 세력관계, 설명 그대로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예전 시험 문제에서 노사관계 3주체까지 나와서 답안에 갖다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확장해 보기에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3개 쓰고 설명하시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4개 있으니까 이 중에서 3개 쓰고 설명 쓰시면 되겠네. 숙련의 특수성은 기업이 숙련의 특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내부 노동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개념이죠. 현장 훈련은 실제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선임자의 기술 및 숙련이 현장 훈련을 통해서 후임자에게 전수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기업 내 관습,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기업 내 관습은 노동관계의 각종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까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2번 게슈탈트 상담 기법이요. 형태주의 상담 기법 같은 것이니까 어떤 표현으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 기법의 세 가지, 대표적으로 꿈작업, 빈의자, 과장하기 이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확장해 보기 보시면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목표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에요. 예전에는 흔히 이렇게 3개,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3개가 나왔었는데 이 6개 쓰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3개까지 가볍게 읽으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래요. 3번 직업심리 검사에서 측정의 기본 단위인 척도의 4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나와 있어요. 척도에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해서 명서, 등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설명 봐두시면 되겠고 표집 자료의 오류 해결 방법이라고 확장해 보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예전에 나왔던 것이에요. 이것도 한번 가볍게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4번 반분 신뢰도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신뢰도 추정 방법에서 1회 때 했었어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 내 적합치도 이렇게 4개 했었는데 그 중에 반분 신뢰도는 다시 3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전후 절반법 또는 전후 반분법, 기후 절반법, 기후 반분법, 그리고 세 번째가 짝짓 임의 배치법이에요. 이렇게 나눠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전후 절반법은요. 전체 검사를 문항 순서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반분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에요. 기후 절반법은 벌써 표현에 나와 있죠. 홀수 짝수요. 전체 검사를 문항 번호에 따라서 홀수와 짝수로 반분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짝진 임의 배치법은 전체 검사를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해서 가까운 두 문항끼리 짝을 지운 후 반분한다. 쓰시면 되겠네요. 확장해보기 참고해서 신뢰도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 1회 때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잘 보시고요. 5번 로의 2차원 직업 분류 체계에서 6가지 수직 차원을 쓰시오 했는데 내용 쉬워요. 그래서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숙련, 반숙련, 비숙련 이렇게 해서 6가지 수직 차원을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고급, 중급, 준, 그 다음에 숙련, 반숙련, 비숙련 쓰시면 되고요. 확장해 보기에 보시면 로의 욕구 이론에 5가지 가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이에요. 쭉 보시면서 개인의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번째, 개인의 흥미와 태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 4번째,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5번째,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해서 잠유, 흥심욕 이렇게 해서 로의 욕구 이론 5가지 가설을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6번, 표준화된 심리 검사에는 집단 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기준의 3가지 종류 100표라고 했어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던 거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100분위 점수, 두 번째 표준 점수, 세 번째 표준 등급이에요. 100표요. 표준 점수는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표준 점수는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개인의 점수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하는 것이다. 표준 등급, 원 점수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마다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 바로 표준 등급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숙지해 놓으셔야 되고요. 확장해 보기에 중심 경향치로서의 대표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슈퍼의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해서 발달적 직업상담의 6단계예요. 우리 흔히 했던 거 문심자 현태의 1차 필기에서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슈퍼의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는요.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그 다음에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의사 결정해서 문심자 양과 현태의 군이 결혼한다. 어디에서? 수포에서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에요. 문심자 현태의 꼭 알아두시고 2차 실기에도 바로 이 제목 쓰는 게 나섰어요. 확장해 보기에 보시면 슈퍼의 경력개발 5단계, 사실 이게 더 많이 나왔던 것이죠. 물론 1차에서는 문심자 현태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2차에서는 슈퍼의 경력개발 5단계가 전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해서 성탐, 확유세라고 외웠었다고요. 8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은 우리 1회 때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10개가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10개 중에서 자기가 외우기 편한 걸로 6개 뽑아서 집중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1회 때는 바로 이렇게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1회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비속박성, 그래서 개경윤사비라고 외웠었다고요. 9번, 규준 집단 표집 방법에는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다. 비확률 표집 방법의 3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지금 이 확률 표집 방법은 1회 시험에 24년 1회 시험에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확장해 보게 제가 비확률 표집 방법 갖다 놨는데, 이것이 24년 2회 곧바로 전문에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신출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수검자들이 그냥 찍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비확률 표시 방법에는 편의 표본 추출, 유의 표본 추출, 지원자 표본 추출, 눈덩이 표본 추출, 그리고 할당 표본 추출,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3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편한 대로 이렇게 3가지 쓰면 돼요. 제목 수능만 나왔었어요. 확장해 보기에 확률 표집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단순 무선 표집, 층화 표집, 집락 표집, 계층 표집 해서 단층 집계 이렇게 했고요. 10번 초기 면담 시에요. 초기 면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적 행동을 4가지 쓰시오. 답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딱 정해진 답보다는 여러 형태의 답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담자에게 명료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 2개 있는데 이거 하나씩 나눠서 써도 돼요. 내담자에게 명료한 언어를 사용한다. 내담자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담자의 기본적인 신호에 적절히 반응한다. 세 번째,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상담자가 가끔 유머를 사용한다. 설령 썰렁할지언정이요. 네 번째, 내담자에게 개방적인 질문과 언어적 강화, 칭찬을 한다 이 얘기죠. 이런 것들 여러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 6개 나온다고 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확장해 보기 보시면 초기 면담 수행 시에 상담자가 유의할 사항도 나와 있어요. 내담자와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와 상담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상담 과정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상담 과정에 필요한 과제물을 부여하고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비밀 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할 거 이렇게 6가지 제시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11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의 범위와 통계 단위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셔. 산업활동의 범위는 우리 여러 차례 한번 다뤄봤던 것이고 문제는 통계 단위의 의미가 처음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산업활동의 범위는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된다는 사실. 중요한 건 이 통계 단위죠. 신출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처음 보니까 모르죠. 신출은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요. 통계 단위라고 했으니까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단위다. 이렇게만 써도 채점자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빈칸을 남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통계 단위는 생산 단위의 활동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단위를 말한다. 사업체 단위와 기업체 단위 등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확장해 보기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것이에요. 산업이라는 것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지표이다. 산업활동은 각 생산 단위가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산업 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산업 분류의 기준 봐두시고 생산 단위 활동 형태 이렇게 3개 쓰고 설명하시오. 6점짜리 출제된 바 있으니까 역시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12번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사용하는 상당 기법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좀 나왔던 것이에요. 직접 충고 있고요. 설득 있고 설명 있는데요.
말 그대로의 직접 충고, 상담자가 직접 충고하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그래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설득은 말 그대로 설득하는 것이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검사 재료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본 내용에서 앞에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대충 필요한 내용들을 버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윌리엄슨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바로 이 설명인데요. 상담자가 검사 자료 및 정보를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돕는 것이다. 확장해 보기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 이게 더 많이 나왔죠.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인데요. 첫 번째가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두 번째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네 번째 어리석은 선택. 설명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설명까지 쓰는 것이 시험 문제 여러 차례 출제됐었어요. 13번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최초 분석법 흔히 6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면관체 설록중, 그래서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그리고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 이렇게 6개 중에서 4개 쓰시면 되죠. 물론 그 7가지도 있어요. 작업일지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흔히 6개 외우고 그 중에서 4개 쓰라고 했으니까 4개 쓰면 돼요. 6개 쓰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6개 다 갖다 놨어요. 확장해 보기 보시면 이럴 때 나왔죠. 직무 분석 정보의 용도, 모집 및 선발, 교육 및 훈련, 배치 및 경력 개발,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직무 재설계 및 작업 환경 개선, 인력 수급의 수립, 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 해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14번 불안 감소를 위한 체계적 둔감법의 의미와 절차 3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 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바로 기법이잖아요. 그 의미와 절차 3단계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의 의미는요, 내담의 불안 반응을 체계적으로 점차 증대시키면서 오히려 둔감화 시키게 하는 것이죠. 적응되니까 그만큼요. 절차 3단계는요, 근육 이완 훈련이 있고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 있고요. 그리고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가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확장해 보기에 불안 감소 기법, 다른 표현으로 부종 행동 감소 기법이요. 체금반 협조자 6개 있어요. 그리고 학습 촉진 기법, 적응 행동 증진 기법으로서 강변 사행사역 5개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은 매년 거의 나오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15번 한국 직업 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 직업 정보 중 직무 기능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데이터죠. 사람, people, 사물, thing과 맺는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 아래에 가로를 채우시오 했어요. 자료는 바로 우리가 종조, 분수, 계기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종과 기록이 들어가면 될 거고요. 사람에는 바로 자협, 교감, 오설, 말소 이렇게 되니까 협의와 감독이 들어가면 될 거고, 사물 설치에는 우리가 설정, 제조, 수유, 투단 했으니까 설정, 제 이렇게 들어가죠. 제어 조작 들어가고요. 설정, 제조, 수유, 투단 했으니까 바로 수동 조작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DPT를 우리가 다 외워두고 계셔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료에 지금 종조분수 계급이 나와 있고, 사람의 자협교감 오설말서 나와 있고요. 사물에 설정, 제조, 수유, 투단 나와 있으니까 파악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확장해 보기에는 DPT 상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 집단 직업 상담의 장점 5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는데 올해 시험부터 집단 직업 상담은 굉장히 좀 중시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의 장점 첫 번째,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1대1은 부담스러운데 열어놓고 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두 번째,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한 명 한 명 6명이면 6번을 해야 되는데 집단 상담은 6명 한꺼번에 몰아서 하니까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타인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돼요. 내담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내담자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타인을 통한 대리 학습 기회가 부여되고요. 집단 구성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돕고요. 구체적인 실천 경험과 현실 검증의 기회를 갖게 돼요. 집단 상담의 단점도 있어요. 여럿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1대1로 할 때보다도 개인의 문제가 심층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적합한 집단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고요. 비밀 유지도 어렵고요. 개인의 특성이 발휘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집단 상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는 집단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집단 상담에 대해서 잘 파악해 두세요. 17번 경기적 실업, 마찰적, 구조적 실업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오. 경기적 실업만 수요 부족 실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마찰적, 구조적, 그리고 계절적, 지금 없지만 이런 실업들은 모두가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거 파악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 나와 있죠. 불경기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이므로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 마찰적 실업 이렇고요.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나와 있어요. 설명 내용 읽어보시면서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특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 시험에 비수요 부족 실업 3개 쓰고 설명하시오 나와 있단 말이야. 확정해 보기에는 실업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18번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에 대한 가정 4가지를 쓰시오 나와 있는데요. 실존주의 인간관에서 이 신출 문제인데요. 참 그 수험생들이 당황했던 문제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그동안 뭐가 나냐면 확장해 보기에 보시면 실존주의 학자들의 궁극적 관심사가 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궁극적 관심사는 실존주의 철학자들 대부분이 주장했던 이렇게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비존재, 진실성에서 자삼 죽지는 우린 주로 외웠단 말이에요. 아니면 실존주의 철학자 얄롬이 주장했던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에서 죽자 고무로 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만 줄기서야 외웠는데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에 대한 가정을 4가지를 쓰시면 당황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버무려서 쓰면 돼요.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갖는다. 두 번째,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4개 쓰시면 되겠죠. 한 버무리면 적어도 반은 2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분 점수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부분 점수 얻는 방향으로 나가는 전략도 괜찮다. 강의 들으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